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표준 정비라고 나오는 거. 그 환경부 측정 방식대로 막 가속하고 감속하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나오고. 그렇죠. 항속을 한다 그러면 처음 한 30분 정도만 돌려보면 그게 계속 이어진다. 그쵸. 사실 그리고 30분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0km 남았다 그러면 정말 30km 간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연 자동차처럼 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레인지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가슴 조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0이 됐으면 운행하지 말고 충전해라. 0이 된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다. 한 3%가 남으니까 글로스 대비 내색 안전 마진에 해당하는 그 용량, 예를 들면 이제 이게 64.8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에서 3kW 정도는 남겨놓는 거지. 2에서 3kWh 정도는. 그럼 그렇죠. 3kWh라고 치면 고속도로를 7연비로 왔다, 1kWh 왔다. 그럼 21km는 어쨌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영역은 살파먹는 영역이니까 가면 안 된다. 갈 수 있네, 신기하네 하고 가지 마라. 그 정비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자기가 이제 패턴으로 누적된 정비 결과가 있잖아요. 트랙 컴퓨터에서 계산해가지고 님은 딱 이렇게 정비를 쓰셨네요 하면서 차가 누적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님은 여태 이렇게 운전하셨음 하고 그렇지. 로고가 딱 기록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좀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의 정비 결과가 이게 원래 내연 자동차 시절의 연비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평균을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이제 반영하는 결과였는데, 뭐 내연 자동차도 이 패턴대로 하면은 여기서 나온 결과대로 자동차 업체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 맞는데 전기차 시대에 그게 너무나 극명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환경부 정비가 각 제조사의 기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라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았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제일 완벽하게.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이건 있었던 알고리즘이었거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각 제조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비 결과가 없다니까 신기해 죽겠어 아주 그냥. 우리 기준으로 보면 WLTP, 뭐 NEDC 다 뻥 전비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 전비 테스트가 가장 가혹하거든. 보정시까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전기차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환경부 전비 자체도 기술의 척도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리트머스 같은 기준이 된다. 너무 빡세요.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부 전비의 결과를 왜 못 받아들이냐면 자꾸 항속 결과에 신빙성을 두니까. 이 항속은 기술이 사실 이 항속 환경에서는 크게 빛을 발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항속 환경에서는 그냥 배터리 용량이 깡패야. 그렇죠. 관성은 지금 이 항속이라는 것은 같은 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km에서 구름 저항과 바람 저항이 그 속도를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럼 구름 저항과 바람 저항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정도 힘만큼만 에너지를 써주면 계속 그 관성은 유지가 되는 거라고. 그게 100km 정도를 달릴 때 이 정도 사이즈의 차가 대략 19kW에서 20kW 딱 그 정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kW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이 교차되는 시점이 대략 70에서 80 사이라고요. 왜 두글차들이나 전비가 안 좋다고 환경부에서 나온 차들이 시내에서 전비가 박살이 나냐면 그때는 구름 저항, 공차 무게가 크게 좌우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항속만 걸면 잘 나와. 그때는 구름 저항보다는 공기 저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벤츠나 이런 전기차를 잘 못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그쪽 부분에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바보들이 아니거든.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항속했을 때 거리를 잘 뽑으려면 공기 저항 계수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S클래스가 캣포워드, 그 고급차가 캣포워드 디자인이 어딨나? 그러니까. 다 해치백이라고 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잡아낼 수가 없다. 뭘 하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강호가 있는데 출력 포기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정비를 잡아야 되냐. 마침 WATP가 고속 항속 주행에 좀 유리하게 정비가 나와요.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아예 그냥 신의 경지로 이루자. 그 진짜 EQS가 신의 경지야 그거. 그렇죠. 양산차가 그 큰 차가 그게 말이 돼? 공기저항계수 그게? A필러가 이만큼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기 스갑차였나? 저게 뭐 해치백이었나? 뭐 헷갈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공기저항계수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제일 좋은 게 물방울을 반 딱 자르는 거거든. 그렇죠. 물방울이 떨어질 때 그걸 반을 딱 자르면 그게 공기저항계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한 건데. 그렇지만 역시 회생제동을 통해서 전기모터는 발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에너지 환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효율 부분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것은 쭉 속도를 유지하다가 감속을 할 때,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내야 될 때, 그렇죠. 또 감속을 할 때, 이게 반복되면은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쓰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극명하게 결과가 바뀌거든. 그 독일 기업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환경부 전비가 그런 식의 테스트니까 연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비를 좋게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냥 마일리지를 좋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주행 가는 거리를. 그러니까 배터리 그렇게 때려놓고. 전기차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생소하고 어렵지만 이 개념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기차보다 쉬운 게 없어요. 너무 쉬워. 너무 명확하고. 명확해요. 사실 쉽다기보다 명확하죠.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을 더 이상 그렇죠.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그 예전에 아날로그 오디오라든지 뭐 아날로그 카메라라든지 평가할 때는 이 감성,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네. 해소해야 된다고. 그리고 뭐 손맛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예, 맛. 맞아요. 또 하나, 이게 충전 속도가 느리잖아요. 네네. 중간에 우리가 식당 예약을 해놓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야. 아, 너무 오래 걸리네. 이게 i5 같았으면은 우리가 89, 91km가 나왔어요. 그럼 100km만 채우면 되잖아. 그때 EGMP 급속 충전은 5분에 5분 하면 되거든요. km거든. 5분만 걸어놓으면 되는데 20분을 넘게 걸어놨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이 차이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야, 그 순간에 우리 진짜 야, 이게 말이 되냐? 왜냐면 우리 두 사람은 다 EGMP 기반의 그렇죠. 초고속 충전 EPT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씨 EPT에서는 벌써 끝났잖아 저거. 진지에 끝났죠. 20분이 넘었어. 그 80% 찰 시간이야 그게. 그런데 21, 22 이러고 이제 앉았어. 그러니까요. 와.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물론 한가할 때나 시간에 제약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 진짜. 그리고 이제 끝났어. 이제 대형 CB에다가 뭐 짜피트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350km 그렇죠. 초고속이거든. 그리고 350kW 아니면 100kW 두 가지인데 네. 그 이제 제일 빠른 충전기가 있길래 물렸어. 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에. 네. 물렸어. 1시간 10분 밥을 먹고 왔는데 93%야. 아직도 100%가 안 돼 있어. 아 진짜 돌아가시겠는 거야. 이래도 빠른 충전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아, 늘 우리가 한가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 급할 때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절친이 부산 사는데 내 충전이 다 안 돼 있어요. 상을 당했어. 절친의 뭐 저기 그럼 가야 되잖아요. 빠르게. 충전이 거의 안 돼 있다 하더라도 EGMP 같으면 EPT 2번만 들려서 10분씩만 하고 내려가면 내려갈 수 그렇죠. 있어. 그 차이 되게 크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전기차를 판단하실 때 평등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이 브랜드는 이랬으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가 아니야. 그냥 전기차는 벤츠든 BMW든 포르쉐든 폭스바겐이든 현대든 기아든 토요타든 GM이든 어디든 간에 다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을 시작을 해서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동시에 출발선 딱 거가지고 동시에 출발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새로운 출발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 옛날에 우리가 포르쉐를 대단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포르쉐는 스스로 자기 리스크를 안고 갔어요. 어느 정도 RR 레이아웃 얼마나 이거 사실 구식이고 밸런스가 이상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 디자인들도 다 이상하고 아주 리스크를 다 갖고 갔고 그런 거에다가 또 공장 자동화를 했는데 그런 우수한 성능을 그 가격대에 내뿜어 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다 외계인 잡아 고문한다 이 얘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요새 독일 브랜드들이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걸 왜 소비자가 그거를 대신 생각해 주냐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가야지. 과거에 가벼운 차가 최고라 그러더니 네. 갑자기 뭐 무거우니까 튼튼하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무거우니까 묵직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님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사실 과거의 차들도 진짜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그 브랜드들이 형성된 건데 그렇죠. 다들 그거는 어느 순간부터 까먹었어요. 그 벤츠나 BMW나 포르쉐나 성능으로 브랜드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브랜드보다 더 좋은 성능과 더 놀라운 경험과 더 앞선 기술을 통해서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우라가 생긴 거라고. 맞아요. 신뢰나 믿음은 그 이전에 보여줬던 기술적인 성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는데 더 이상 아우라가 없지 이제는. 아, 현대기아가 혹은 테슬라가 또 그 외 기업이 기술로 증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아우라가 그 브랜드에게 빛을 발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